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박범순이라고 하고요. 저기에는 박범순이라는 이름 대신 애덤 팍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학부 때 전공은 원자핵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렸을 때 이제 영어를 어딘가에 써먹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통역대학원 쪽으로 가면서 영어 닉네임이 필요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원자는 애텀 아니야 해가지고 애텀으로 한 학기를 보내다가 여름방학 때 갑자기 레슬링 토너먼트를 보는데 미국 그 레슬링 선수 이름이 애덤 밤인 거예요. 원자. 근데 이름을 저 애덤을 딱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생각 들었던 게 맞아, 애텀이나 애덤이나 발음은 미국식으로 혀를 굴리면 그냥 다 애덤 하고 가니까 똑같은 거구나 해서 이야기부터 그게 아마 94년 이제 이야기가 된 거죠. 하반 지금까지 지금 10몇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덤 팍으로 계속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걸 돌이켜보면 과거에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 세상을 이해하고 뭔가를 이제 세상에 기여하려고 노력을 했었다면 그 물질 세상을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마케터로서 세상 사람들한테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데 좀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가는데 일조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제 이름에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SAP가 올해로서 창립 40주년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SAP가 처음 설립된 게 역사를 해보시면 1972년 4월 1일이 됩니다. 그래서 4월 72년에 이제 설립이 됐었고 그로부터 한 4년 후인 76년 4월 1일에 애플이라는 유명한 회사가 설립이 됐죠. 그리고 아무 공통점은 없지만 단지 4월 1일 날 설립됐다는 거에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 SAP가 지난 40년 동안 네, 죄송합니다만 먹어야 되는데 조심히 마시게 띵! 네, 이것도 맞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군요. 희한한데요? 네, 일단 그러면 뭐 이걸로 넘기죠. 자, 그래서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제가 SAP 홈페이지에도 그 매출 추이가 안 나와 있길래 위키피디아를 뒤져서 매출액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당시에는 초반에는 저희 독일 위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독일 마르크화로 유로화가 생기기도 전에 마르크화로 되어 있는 거 유로화로 환산하고 차트를 그려봤더니 대략 이런 모양이 나왔습니다. 눈에 띄는 게 쭉 가다가 저기 94년 전으로 해서 갑자기 이렇게 곡선이 기울기가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이게 곡선에서는 보통 이제 변곡점, 인플렉션 포인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렇게 됐던 배경이 이제 독일이나 유럽 지역을 벗어나서 세계 시장으로 SAP가 진출하기 시작하니까 고객사가 이제 글로벌하게 늘어나면서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 94년이 바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SAP의 ERP라는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통합 소프트웨어를 처음으로 적용하던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SAP가 세계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비즈니스 스튜던트 이런 제품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SAP는 그리고 있는 게 기업의 모든 업무는 실시간으로 통합되어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기업 고객한테 물건을 팔았으면 재고가 나가야 된다는 게 이제 예약이 돼야 되고 없으면 생산 계획까지 잡혀야 되고 그 다음에 회계부서에는 이제 우리가 받을 돈이 얼마만큼 생긴다는 걸 바로 알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업무 프로세스가 즉 일 처리 단계가 각각 서로 통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한 부분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는 이제 그 실시간 통합을 위한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저 중간층을 보시면 이제 엔터프라이즈 SOA라고 해서 서비스 지향 아키텍처 형태로 해서 기업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잘게 프로세스 컴포넌트나 아니면 웹 서비스 단위로 잘게 쪼개서 표준 이제 저장소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설명드릴 모바일 시대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오브젝트 같은 분석 솔루션,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했다면 여기서 발생하는 정보를 실제로 활용하는 쪽이 분석 솔루션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 솔루션 측면에서 이력지 비즈니스 오브젝트를 인수했고 모바일 쪽에 선두를 달리는 사이베이스를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모바일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처음으로 시장에 출시했던 게 SAP 하나라고 하는 저 하나라는 이름은 이제 원래는 복잡한 약자였었거든요. 우선으로 저쪽 나오는 건데 이 개발진이 국내 개발진입니다. 서울에서 벤처 창업하신 분들이 만든 그래서 현재도 지금 연구소가 나와 있는데 이쪽 저희 글로벌 CTO분도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는 한국어로 숫자 하나를 말한다. 그 얘기는 그동안 이제 업무 처리하는 OLPD 단 그 개정이 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한 정보를 분석하는 올랩, 그러니까 분석하는 이제 정보겠죠. 이 둘이 별도의 기기 상에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메모리 기기 안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라는 이름은 하나를 의미한다. 로 쭉 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이런 정보들이 쭉 나와 있고요. 계속해서 문제가 좀 있군요. 제가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SAP는 지금 뭐 100년, 앞으로 100년 갈 100대 기업에 지금 8년 연속으로 쭉 지정이 되고 있습니다. 100년 간다는 얘기는 뭐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아니고 환경이나 사회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기업이다. 사랑받는 기업이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해 발표된 글로벌 인터브랜드에서 조사한 글로벌 브랜드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펩시나 아멕스카드, 그 다음에 나이키, 아마존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브랜드로 이미 전 세계적으로는 알려져 있고 국내는 뭐 그다지 이렇게 기업에서 활동하지 않으면 심지어 저마저도 이렇게 부모님한테 너 다니는 회사에서 뭐하니? 그냥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팔고 기업 잘 돌아가게 하는 회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마는데 그러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도 뭐 이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정보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희는 아까 김지정 교수님도 빅데이터의 시대 말씀하셨는데 저는 크게 요즘의 분위기가 빅데이터의 시대 또 한 가지는 이제 모바일 퍼스트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빅데이터 시대하면 보통 사람들이 이제 데이터가 막 무수히 늘어나니까 이 많은 데이터를 빨리 분석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분석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 분석한 결과를 일일이 사람들이 알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 여기 보이시는 게 최초의 그 스텔스 전투기, 스텔스 폭격기죠. F-117A라고 하는 나이트호프라고 해서 현재는 시장에서 이제 퇴출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최초의 스텔스 폭격기 모델이라서 얘를 잡을 수 있는 레이더나 시스템들이 다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물러났지만 초창기에 얘가 나왔을 때는 일반 항공기는 잘 보시면 되게 유선형으로 되어 있죠. 그 이유는 만약에 동력이 끊기더라도 그 행글라이더처럼, 글라이더처럼 쭉 이렇게 동체 착륙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유체역학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이더 신호를 그대로 반사하도록 되어 있고 레이더에 포착이 되는 거죠. 얘는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도록 레이더 전파를 사방으로 다 뿌리고 아니면 겉에 있는 물질들이 그걸 흡수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날기 어려운 구조라는 뜻이죠. 비행기가 가만히 동력이 끊기면 절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대로 추락하는 뿐이고 그래서 얘를 날게 하기 위해서 600여 개의 센서를 두고 이 센서가 1초에도 몇십 회씩 이제 그 중앙 처리 장치로 계속해서 신호를 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600군데에서 나오는 왼쪽으로 약간 기울었다 뭐 이런 식의 신호를 전투기 조종사가 보고서 조종하려고 들면 이제 비행기는 또다시 추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신호는 계속해서 1초에 막 몇백 번, 몇천 번씩 발생을 하지만 이 부분들은 필터링하고 문제가 없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기계가 알아서 자동화 처리를 합니다. 다만 전투기 조종사는 이런 조종석에 앉아서 일단 내가 목표물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수평을 유지하고 있는지 고도는 어떻게 되는지 혹은 뭐 적기가 출현했는지 이런 필요한 부분들만 바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자신이 해야 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그 실시간으로 나오는 데이터들은 이 비행기가 날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정보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이거는 뭐 RFID가 될 수도 있고 센서, 뭐 USN처럼 이제 센서 네트워크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러한 모든 데이터들을 사람들한테 특정한 위협이나 아니면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형태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자동화하는 것이 그래서 더 필요한 세상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보다 이제 더 중요한 시대가 바로 이런 거죠. 과거에 컴퓨터 중심의 혹은 IT 중심의 뭐 메인프렘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인터넷 시대까지 간다면 이제는 완벽하게 인간 중심, 사람한테 모든 걸 맞춰주지 않으면 통하지 않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메인프렘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가야만 전산 환경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내가 정보 처리를 할 수 있었다, 일 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 모바일 환경은 그것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걸 저는 이제 과거에 대량 생산 중심의 대량 생산, 대량 마케팅 하던 그러한 시대가 어떻게 보면 원포올이라고 해서 하나의 물건을 가지고 히트 상품으로 이제 전 세계 시장에 다 여러 사람들한테 팔겠다라는 시대였다면 지금 모바일 중심의 시대는 반대로 올포원입니다. 한 사람을 위한 마음처럼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필요한 모든 것을 모아주는 시대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음악업체들이 이렇게 CD 단위로 음악을 팔기 시작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애플이 등장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걸 트랙 단위로 나눴습니다. 나눠놓은 순간
내 입맛에 맞는 트랙들만 해가지고 재생 목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그 재생 목록은 내가 여기서 어제까지는 잘 들었지만 오늘부터는 더 이상 듣기 싫으면 별점을 낮추면 자동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언제든지 모바일로 동기화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만의 재생 목록,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재배치되고 나를 위해서 모이는, 이게 아까 이제 김기정 교수도 뭐 컨버전스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그게 올포원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추세는 여러 군데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 그 과거에는 그냥 뉴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냥 뉴스 역시 그 대량 매체거든요. 매스 미디어였던 게 이제는 예를 들자면 RSS 피드를 받는다, 뭐 구글 리더라든지 이런 데 통해서 받으시면 내 입맛에 맞는 뉴스만 내가 원할 때 보시는 거고, 이제 모바일 시대로 가면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플립보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플립보드를 이용하는 내가 자주 이제 보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그쪽에 하이라이트돼서 커버 스토리 형태로 저한테 제시가 되기 때문에 저한테 필요한 것만이, 나한테 의미 있는 것만이 나의 뉴스가 되는 거죠. 그런 세상으로 모든 게 올포원으로 해서 나에게 맞춰가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의 모바일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바일 시대는 또 단순히 내가 정보나 모든 서비스의 소비자로 남게 하지 않고 생산자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를 예를 들면 IT 대지진 때 이렇게 난민 캠프가 이런 모양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힘도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구호 물자라든지 생수가 도착할 때만 기다려서 그냥 도착하면 그때 물을 마시는 이런 정도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어떻게 이게 하나의 그 사무실이나 환경이라고 보면은 여기 가야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있는 거죠. 나는 소비자일 뿐이고. 그런데 이걸 모바일 개념을 적용해서 뒤바꾸는 게 바로 라이프세이버라는 저기 물병, 포바이가 마시고 있는 물병 아니면 커다란 물통, 이게 이제 라이프세이버 마트입니다. 이건 원래는 군수 물자로 만든 겁니다. 군인들이 생수통을 짊어지고 먼 거리를 이동하기 어렵기 때문에 빈 통을 짊어지고 가서 구조물이 됐건 아니면 연못물이 됐건 진흙탕물이 됐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는 몇 겹의 나노 필터가 들어있습니다.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박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보통 몇백 나노미터의 지름을 갖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는 아무리 작은 바이러스도 25 나노미터 정도의 지름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필터는 12 내지 15 나노미터 정도의 필터라서 과거의 군인들은 이제 그 세균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약품을 넣어서 세균을 죽인 다음에 시체까지 같이 마시는 이런 형태였지만 여기에 약품을 전혀 쓰지 않고 물만 집어넣은 다음에 저기서 펌프질만 몇 번 하면 저렇게 깨끗한 물이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균이 필터에 걸려있고 이런 것들을 약 한 600통에서 1000을, 저 통으로 한 1000회 이상까지도 이 나노필터가 재작용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이걸 원래 군용으로 만들었다가 IT 난민 캠프에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와 똑같은 거죠. 내가 물이 필요하면 거의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듯이 주변에 있는 뭐 진흙탕 물이 됐건 아니면 저기 계곡물이 됐건 거기에 가서 클라우드에 꽂기만 하고 물만 담아서 펌프질하면 바로 내가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생산해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정보를 생산하면서 직접 소비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커뮤니티를 다시 살리는, 재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되고 더 이상 그냥 정보의 소비자로서 혹은 생수의 소비자로만 기다리지 않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가 가능해집니다. 모바일 디바이스가 할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여기에 못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 뒷부분이 일단 모바일 시장이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광고가 늘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매출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걸 알 수 있죠. 왜냐하면 모바일 기기는 정말로 이 사용자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야 되고 나한테 필요한 것일 때 사람들은 지갑을 열거든요. 광고는 때로는 저한테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위치 기반으로 해서 딱 내가 뭘 사러 갔는데 거기에 맞는 쿠폰이 왔다면 뭐 맞는 광고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대부분 이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쪽이 더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플랫폼 입장에서 지금 SAP 그리고 사이클로가 세계 2위를 계속 다투는 걸로 비전 측면이나 아니면 실행력 측면에서 1위를 다툰다라고 되어 있는데 저건 이제 주로 이제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모바일 디바이스 관리하고 하는 측면에서 사실 사이클로라는 회사를 SAP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둘 다 SAP가 1, 2위를 다투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걸로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바일 시장에는 내 입맛에 딱 맞는 그 애플리케이션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과거에 SAP가 만든 것 같이 커다란 ERP나 뭐 CRM 이런 대규모 기업용 통합 애플리케이션은
내 입맛에 맞는 기능들은 그 안에 몇 개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거죠. 이걸 이 사용자의 업무에 맞춰서, 업무하는 패턴에 맞춰서 분석 정보도 끌어오고, 그 다음에 일 처리할 수 있는 기능들도 가져와서 하나로 묶어주는 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우수한 개발자들이 필요해지는 거고, 그래서 저희 혼자서 하지 않고 폰게임을 유수한 어도비와 그 다음에 엑셀러레이터 쪽, HTML5에 관한 센츄아, 이 세 파트너사와 손을 잡고 현재 약 600만 명의 전 세계 개발자들이 SAP가 제공하는 아까 언어의 플랫폼 쪽 SDK를 이용해서 SAP와 연동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을 현재 개발 중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마련했던 것도 그러한 대열에 여러분도 쉽게 참여하실 수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SAP의 기본 전략들은 아까 모바일,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어떤 것들이 됐든지 간에 결과적으로는 사용자가 모바일 같은 경우는 빠른 속도로 늘어납니다. 근데 사용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만큼 데이터를 처리할 속도도 중요해지는 거죠. 그래서 SAP는 이제 SAP 하나라고 하는 리얼타임 플랫폼을 가지고서 이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사실 리얼타임 플랫폼 하나는 보통 인메모리 컴퓨팅 얘기하는데 인메모리라는 건 어려운 개념이 아닙니다. 그 데이터 처리를 실제로 처리를 담당하는 프로세서에 가까이 두자. 그러려면 프로세서 CPU 옆에 있는 CPU에 들어갈 메인 메모리 쪽에다 두는 것이 가장 빠른 속도로 현재로서는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 이제 동시통역을 할 때를 보면 통역사들이 이게 모든 분야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분야일 때는 그 전문 용어를 이렇게 취트라고 해서 약간 컨닝 페이퍼처럼 한 장에다 몇십 써가지고 이렇게 포스트잇을 통역 부스가 많이 붙여놓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드디스크 기반의 알리기에서 비슷한 겁니다. 어딘가에 기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딱 들었을 때 어디 있더라 이렇게 찾느라고 이제 통역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데 정말로 한 분야에서 이렇게 10년 이상 통역을 하다 보면 대략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 같다는 걸 다 파악을 하고 있고 사전에 이제 발표자 되긴 하니까 그러한 지식들은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내용을 들었을 때 데이터 처리 속도가 여기서 일어나는 것과 눈으로 빨리 찾는 것 속도가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걸 들으면 보통 대부분 이제 5초 정도의 그 데이터 레텐스를 가지고서 바로바로 이제 또 쫓아가면서 통역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된 것처럼 인메모리 컴퓨팅도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왜냐하면 모바일 컴퓨팅 때문에 사실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처리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사실 클라우드 쪽에 아니면 그 뒤에 데이터 센터 쪽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한 결과를 바로바로 이 모바일 쪽에 보내주는 것이 가장 빠른 모델이기 때문에 모바일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어느 쪽이 되는지 간에 SAP는 인메모리 컴퓨팅 플랫폼이 이제 하나를 백엔드로 삼겠다라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SAP를 강조했던 게 이쪽이 프로세스 쪽이고요. 업무 프로세스를 통합하는 쪽. 그걸 활용하는 분석 쪽. 어려운 말은 이제 애널리틱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BI와 애널리틱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애널리틱스는 이제 모바일에 가까워집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이 사용자의 업무에 맞는 분석 정보를 대시보드가 됐건 아니면 리포트가 됐건 이런 형태대로 바로바로 제공해 주는 것이 사용자들 주는 분석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쪽 이 세 가지가 지금 이제 SAP가 나름 시장 평가 기관으로부터는 이제 전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밑에 이제 클라우드나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쪽도 저희는 아까 김민현 교수님이 SaaS 모델, Software as a Service도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플랫폼 as a Service가 있고 개발 플랫폼 쪽이죠. 그 다음에 인프라 측면에서 하는 IS라고 하는 Infrastructure as a Service가 있는데 저희는 인프라까지는 가지 않고요. 인프라는 저희도 그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이런 기존에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나 별도의 프라이빗 클라우드 가지고서 운영을 하고 있고 주로 저희는 그 소프트웨어 as a Service와 플랫폼 as a Service라고 그래서 클라우드 앱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자신들의 업무, 구매 담당자다 아니면 출장 경비를 처리해야 된다. 이러한 부분들에 맞는 각각 업무 단위별로 클라우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측면은 현재는 저희가 전 세계 시장에서 3위를 가지고 있는데 2015년까지 몇 년 안 남았습니다. 2015년까지 전 세계 2위로 크게 도약하겠다. 그 뒷받침은 인메모리 컴퓨팅이 되는 리얼타임 DB를 가지고서 인메모리 DB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그림이고요. 그래서 SAP는 혁신을 하는데 이제 모토가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나 에브리어가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용자 입장에서 모바일 퍼스트로 일단 새로운 솔루션들을 모바일 중심으로 먼저 한다. 그리고 이런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는 잘게 쪼개는 솔루션들이 필요한가 하면 또 한 가지 축이
모바일뿐만 아니라 이런 애플리케이션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 생태계라고도 하고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그런 개발자를 늘리려고 하는 작업들을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AP의 그림은 백엔드 클라우드가 갖춰지고 있고 ERP를 비롯한 모든 애플리케이션들을 하나라고 하는 리얼타임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가 모든 데이터 처리를 맡기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액세스는 모바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큰 그림들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바일이 우선 적용되고 그 뒤에 하나로 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 처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쪽이 중요해진 거죠. 그래서 모바일 개발자만큼이나 그 하나라고 하는 DB, 인메모리 DB 쪽, DBA 쪽도 저희들이 충분히 그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사명을 갖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바뀐 세상에서는 과거에는 예를 들자면 주로 요약 정보를 중심으로 지금 경영 현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략 저 중에 제일 빨리 나르는 새는 얘 같은데 그런지 아닌지는 좀 더 파봐야만 알 수 있는 그런 게 과거의 BI라든지 이런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같이 분석 솔루션이었다면 하나가 약속하는 세상은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OLT 빅단의 생세 데이터까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한다면 언제든지 세부 데이터까지 드릴다운이 가능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별도의 요약 없이 그 정보를 기반으로 이제 분석 정보가 나오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21세기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얘기는 모든 사용자가 경영자뿐만 아니라 실무진까지도 최신 정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그다음에 나무도 보고 숲도 보는 그러한 환경으로 옮겨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저희가 이제 모바일 쪽을 클리커를 필요로 했던 이유는 가차가 모바일 돌리듯이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바일 분석 도입하는 사례는 이제 분석 쪽입니다. 모바일 분석이 가장 도입하기 쉬운 쪽입니까? 저기 나와있는 이제 매출 분석, 그다음에 가운데가 성과 대시보드인데 일단 매출 분석부터 하나씩 보여드리죠. 이게 미국의 각 주별로 뭐 워싱턴 주 DC도 있을 수도 있고 주별로 지금 매출의 이 위쪽에 판매량이 나와 있고 아래쪽은 하늘색은 이제 할인율입니다. 할인율을 높이더라도 판매량이 늘어나게 되면 이제 위쪽에 초록색이 마진이거든요. 남는 돈이 많아지는. 그러니까 할인 폭을 키워도 많이 팔린다는 보장만 있으면 저렇게 마진이 크게 늘어난다는 걸 볼 수 있는 그런 그래프가 되겠고 이제 제가 손으로 저기다 손대고서 이쪽으로 딱 밀었다고 생각하시죠? 네. 이럴 때 해서 한 주에서도 예를 들면 뉴욕 중에서 이제 뉴욕시가 가장 매출에 여기 뉴욕시를 보시면 여기 마찬가지로 매출의 마진,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이렇게 해서 쭉 전체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이제 월 단위로 이렇게 분석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전국에 있는 각 시도 단위로 해서 매출의 패턴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오른쪽에 패턴 기록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고 저기 막판에 조금 힘쓰려겠던 위에서 두 번째 친구를 보시면 빨간색으로 좀 실적이 안 좋다는 걸 누구든지 한눈에 파악하실 수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서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미 시장에 내놓고 있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들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존에 있던 뭐 기업 내부의 업무를 위한 앱도 있지만 여기 가운데 커다랗게 보이시죠? 실제로 SAP와 저희 그 화장품 고객사에서 함께 개발한 앱이 되는데 이쪽은 이제 고객분들한테 그냥 단순히 화장품만 판매하는 게 아니라 약간 그 상담하듯이 컨설팅을 가능한 그런 영업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어떤 분이든지 상관없어요. 고객분이 자기 사진을 굳이 꼭 저기다 끼워 넣었으면 좋겠다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모델이 나오면 낫다라고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모델 나오고 대신 뭘 바꾸면은 피부톤만 내가 조금 어두우니까 어두운 색깔로 본인과 맞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출발점으로 삼아서 볼터치는 어떻게 하시고 마스카라는 어떻게 하고 색깔은 어떻게 하는지 이걸 다 맞춰보신 다음에 이게 딱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면 약간 견적으로 나왔죠. 성형 견적은 아니고 화장품 견적이 어떠한 이제 상품이 딱 비슷하게 나오면 이거 써보시죠, 저거 써보시죠, 발라보시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바로 경험하실 수 있는. 그리고 옷은 약간 조금 떨어집니다만 옷도 이렇게 맞춰볼 수 있는 앱들이 나와 있고요. 그 위쪽에 왼쪽에 보이시는 쪽은 저게 이제 전자 모바일 EMR 쪽입니다. 그 일렉트로닉 메디컬 레코드라고 해서 전자 의료 기록. 전자 의료 기록은 단순히 기록을 디지털화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게 독일 저희 고객사 샤리테 병원이라는 데서는 이게 지금 EMR의 첫 화면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보통 회진하시잖아요. 회진하실 때 뭐 환자 이름만 갖고 회진하시지만 지금은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시면 저기 왼쪽에 보이시는 분들이 다 회진해야 될 A병동, B병동에 이렇게 뭐 환자들 얼굴과 함께 사진과 함께 이름이 나와있죠. 그래서 저분 지금 보러 가시는데 딱 눌러보면
지금 현재 상태 중에 눈여겨봐야 될 게 첫 화면에 다 떠있고, 그 다음 화면을 가시면 이렇게 위쪽에 보시는 게 맥박입니다. 맥박이 얼마씩이고 아래쪽에는 체온이죠. 그래서 체온이 여기서 새벽에 갑자기 빨간색이 들어와 있었으면 그 원인 분석의 임상 그 결과까지 밑에 쪽에서 분석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고 아까 뭐 새벽에 열이 좀 나셨던데 괜찮으세요? 보니까 이 결과로는 뭐 무슨 성분이 있어서 반응이 있어서 좀 그랬던 거였고 오후에 퇴원 가능하십니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환자에 대해서 정말로 제대로 알고 파악하는 그 환자를 생각하는 그런 의료가 가능해지고 나아가서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손에 골절이 있어서 저희 병원에 오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나으셨네요. 그래서 사진 찍어서 이제 이 부분들도 의료기록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나아가서 EMR 쪽을 도입했을 때는 저렇게 이제 분석도 가능합니다. 내가 좀 전반적인 큰 그림을 보고 싶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독일어로 돼 있어서 무슨 그림인가 하고 제가 구글 검색을 돌려본 결과 흡연하시는 여성분인데 AB형 혈액형을 갖는 여성이 흡연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건 그걸 보고 싶으셨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분석을 저렇게 하고 계십니다. 연령대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저런 거 외에도 저희가 기존에 타겟팅하지 않았던 일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그 모바일 앱도 저희가 직접 개발해서 내놓은 게 이제 니콜스 플러스라고 해서 이건 독일에서 이제 열리는 연초에 세빗 올해 2012년 행사장에서 저희가 내놓았던 부분인데 니콜스 플러스가 타겟하는 건 이런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애가 무슨 뭐 알레르기 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완구 쓰고 있는데 이게 좀 리콜 되거나 뭔가 좀 유독 물질이 있어서 워낙 요새는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가끔씩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첩하면서 이렇게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나오는 FDA 정보 아니면 유모차에 관련된 거, 광고에 관련된 거 이런 여러 가지 리콜 정보들이 나와 있고 그다음에 저희 가운데 동그라미 띄어서 되어 있는 거 내가 관심 있는 걸 추가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애는 뭐 그래서 지금 4살은 안 됐지만 3살 정도 된다. 그리고 얘가 주로 사용하는 게 피셔 프라이스 완구고 그다음에 카시트 쪽도 관심이 있다. 혹시 리콜 있으면 받고 싶다라고 할 수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나는 이제 견과류 이렇게 등록을 해놓으시면 그 오른쪽 저기 보시는 민방사관 쪽에 수신함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애기 잘 키우세요 하고 네 혹은 이제 안심을 드리는 이런 앱이 사실은 이게 최초의 SAP가 소비자 대상으로 모바일 앱이면서 백엔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 인메모리 컴퓨팅이 리얼타임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텍스트 분석을 통해서 리콜에 관련된 뉴스를 찾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전 세계 수천만 사용자들이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다고 기록해놓은 부분들에 맞춰서 정보를 조합해서 전달해주는 그러한 부분에 인메모리 분석 처리가 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앱만 개발해서 판매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라 같은데 이제 이런 주요 고객들이 있을 때는 프로젝트성으로 개발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라 하시면 잘 아시다시피 그 국내 유니클로나 자라, H&M처럼 패스트 패션으로 유명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런웨이 쇼가 딱 일어나고 나면 런던, 파리, 뉴욕 어디든지 일어나고 나면 바로 이제 자라의 상품으로 선보이게 되는 거라서 기본적으로 이제 자라 같은 경우는 게 트렌드죠. 그 다음에 이 트렌드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걸 이제 표시해 놓을 수 있게 하는 여기서 하트 뿅뿅으로 표시하셨습니다. 핑크색으로 여성분들 타겟팅해서 그러셨지. 그리고 새로 뜨는 브랜드 쇼케이스 이 3가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게 일단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크게 좀 인기 있는 애들을 키워서 표시를 해주고 여기 숫자는 하트 옆에 있는 숫자는 이제 이걸 좋아하는 사람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건 뭐 시제품이기 때문에 근데 집계 내용이 차이인 건 지금 이걸 보고 있는 소비자가 마음에 든다라고 이제 찍어놓은 찜한 상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에 이 구두는 내 구찌에서 나온 플랫폼 샌들이군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좋다라고 표시해놨던 애들이 여기 이제 다 모여있죠. 마이 라이프에서 그 중에 이제 제이풀에서 무슨 펜슬 스커트인지 하는 치마를 가서 보고 내가 나중에 꼭 사야지 이렇게 노트도 하실 수 있고요. 단가라든지 이런 것도 확인한 다음에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브랜드 쇼케이스입니다. 흔히 말하는 요새 뜨는 브랜드. 저기 오른쪽에 오천이라고 되어 있는 쪽은 이 중국에서 10대들 사이에서 요새 뜬다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고요. 이런 형태대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저희 모바일로 개발하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앱들을 쭉 보시면 기존의 SAP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꼭 제대로 알지 않더라도 충분히 진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이제 이 특정 업체에 한정된 부분이라서 활용도가 그만큼 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아까 리콜스포스라든지 아니면 그 앞에 모바일 의료 기록과 같이 이렇게 좀 특정 산업에 아니면 특정 기업에 널리 쓰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면 굳이 SAP가 아니더라도 기업에 필요한 정보 소스를 묶어서, 예를 들자면 이제 웅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앱을 만들기도 합니다. 저희 그 방문 판매한 비대라든지 코웨이 정수기 이런 쪽들을 다 렌탈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앱을 만들었냐면 실제 그 특정 아파트 단지를 방문을 해요. 판매하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어디가 이미 위에 인스톨 베이스 고객, 기존 고객이고 어디가 이제 가망 고객인지를 찍은 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끌어와서 여기는 이제 사인이 살고 있을 만한 사인 환경인데 욕실은 몇 개가 있고 2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주방 어느 쪽에 위치해 있으니까 글이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여기에는 보통 이제 이 주변에서는 이런 정수기를 많이 쓰시고 비대는 어떤 걸 쓰시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춤 구성한 다음에 거기서 바로 계약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시나리오를 모바일로 구현한 사례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 이 사람이 지금 어디 가서 뭐 필터를 교환해야 된다 이런 정보들은 SAP ERP에서 끌어오는데 부동산 정보는 네이버에서 끌어오고 위치 정보에 따라서 이제 위치 정보 쪽 API를 이용하는 구글맵 API를 활용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조합하는 게 모바일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이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다 모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하나 쪽, 그러니까 인메모리 분석이 필요한, 인메모리 컴퓨팅이 필요한 쪽인데 이 스마트 미터, 저희도 지금 제주도에 실증 단지가 있긴 합니다만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미터 하는데 이 BC 하이드로라는 유럽의 한 유틸리티 전력 회사에서만 하더라도 지금 2015년까지 180만 대의 스마트 미터를 설치하겠다. 그러면 얘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있는 큰 건물, 우리 한 블록에 있는 이 5개 건물이라고 한다면 그 건물에서 24시간 동안 전력 사용량을 계속 측정해서 본사 쪽으로 보내주는 것이 이제 스마트 미터가 하는 일종의 센서처럼. 그러면 이걸 패턴 분석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 구역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피크 시간대에 전력 사용이 많은 저런 패턴을 갖는 구역이다. 그러면 여기에 가서 우리가 영업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전력회사는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영업을 하느냐? 각각의 건물들을 일일이 데이터를 측정을 하지만 그 측정한 데이터가 일정한 패턴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패턴을 인식할 수 있는 패턴 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저런 피크 시간대에 높은지 낮은지 아니면 평평한지 이런 유형을 파악을 하고 아까 보셨던 그 대여섯 개 건물에 대해서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은 패턴으로 표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피크 시간대 가장 많이 쓰는 첫 번째와 네 번째 이런 빌딩에는 딱 건물주한테 찾아가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죠. 에너지 소비 효율이 가장 낮은 쪽에 속하고 주변에 있는 건물 중에 잘 나가는 건물은 전력을 저거밖에 안 쓴다. 그런데 이 빨간 만큼을 더 쓰고 계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만큼 돈을 아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겠다라고 하고 전력회사가 전기를 많이 팔아야 되는데 왜 안 팔려고 하느냐라고 하신다면 거의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쪽이죠. 전력을 안 써서 좋고 피크 시간대 전력을 피하기 때문에 전력을 불필요하게 전력 설비를 증강하느라고 유휴 설비를 더 만드는 그런 일들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전력 소비를 가장 이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독일어로 열심히 되어 있어요. 가끔씩 그 영어 같은 경우는 합니다만 왜냐하면 독일에서 저희들이 개발한 쪽이라서 하나 언컬라이저라고 하는데 언컬라이저 언컬러지는 암의학입니다. 그래서 암병리학 그래서 암에 관련되어 있는 임상실험하고 하는 쪽인데 여기는 특정 환자가 있을 때 이분이 59 되셨을 때 디올에서 다이그노스 암을 진단을 받으셔서 오퍼레이션을 되어서 수술 받으시고 잘 지내시는가 싶더니 2년 후에 갑자기 2월달에 병원에 다시 입원하셔서 시스템 치료 방사선 치료를 받고 한 달 후에 수술에 들어가셨던 그런 기록들이 한눈에 딱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최신 임상실험 FDA의 승인을 받은 임상실험 결과를 뒤에서 계속 분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계속 이게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내가 치료 유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성인데 30대 후반 남성이면서 종양 발생 지역은 삐리삐리 좀 민망한 지역이라서 아무래도 이제
전립선이나 뭐 이런 쪽이 아니실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선택해 놓고 여기에 생존율이 가장 높은 이제 임상 실험 쪽 치료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가 제안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서 환자한테 제안을 하고 함께 그런 임상 치료에 들어가실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마련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역시 이제 인메모리 분석을 활용해서 쓴 거고, 이건 이제 제품화되진 않았지만 특정 공항 관리 공단하고 저희들이 같이 연구했던 건데, 지금 빨간색 점점점 보이시고 저기 길에도 이제 저 빨간 점이 몇 개 있습니다. 이게 실제 들고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들고 공항을 배회하고 계신 고객분들입니다. 하루 종일 어디에 적지고 다니시는지. 저렇게 보면 그냥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한 사람씩 놓고 보시면 이분이 저 초록색 동그라미가 거기서 머무는 시간에 따라서 점점 색깔이 짙어집니다. 초록색으로. 이분이 여기 찍고 저기 찍고 이렇게 열심히 돌아가고 다니시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났더니 그걸 종합해 보니까 저렇게 사람들이 좀 짙게 모인 이쪽 직사각형 건물이 있다면 저 오른쪽은 거의 하얘서 사람들이 별로 안 가요. 이걸 여기서는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현재로서는 뭐 월 단위로 그 임대료를 재조정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너희 상가쪽, 너희 면세점에 많이 찾아오는 거 아니냐, 임대료 더 내라, 그리고 저쪽은 임대료를 낮추겠다, 이런 형태로 가는 거죠.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서 사업에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쪽에서 이제 인메모리 분석들을 활용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출발점은 SAP가 갖고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 박스 안에서 출발을 했지만, 분석 정보, 그다음에 모바일로 가면서 클라우드와 데이터베이스, 인메모리 데이터가 맞물리면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개발이 필요한 그런 시기가 왔고, 글로벌하게 저희가 SAP의 개발자 프로그램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개발 플랫폼도 열어놨고, 인메모리 DB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이제 플랫폼도 열어놓은 상태고요. 그다음에 클라우드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호스팅된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저기 그냥 SAP 디벨로퍼 센터라고 구글 검색하시면 바로 저 주소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SAP 커뮤니티 네트워크라고 해서 SAP 개발자 커뮤니티 안에 개발자 그 센터가 보시면, 여기서 인메모리 앱을 개발하거나 모바일 앱, 아니면 이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개발하는지 배울 수 있는 내용도, 교육 내용도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구축해 보실 수 있도록 호스팅된 환경 안에서 이제 그 트라이얼 베이스로 해서 30일이나 아니면 긴 건 60일, 90일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나 하나 쪽, 인메모리 이런 앱들을 직접 개발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약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로 내가 개발을 하겠다, 아니면 이제 제가 어떤 파트너스하고 손을 개발했다, 그러면 이렇게 SAP 앱 스토어 쪽에, SAP 스토어 안에 올려서 store.sap.com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모바일 앱 스토어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올리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19만 6천 개 고객사, 그러니까 약 20만 개 고객사니까 뭐 고객사당 직원 수가 몇 명이냐 그거 곱해보시게 되면 대략 얼마나 큰 규모인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앱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실 수가 있고, 몇 주 전에 이제 출시된 1년을 맞은 SAP 하나가 한 살을 맞은 SAP 익스피리언스 SAP 하나라는 저기 사이트에 가시면 관련되어 있는 뭐 고객들의 경험담이라든지 아니면 개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도 저희가 SAP 하나 혹은 뭐 SAP 모바일 수요점 안에서 SAP가 대한민국 개발자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합니다 라는 모토하에 저희가 마이크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정보들은 이제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여기에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바일 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다, 그러면 그 시나리오를 여기에 응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저 공항, 인텔리전스 공항에 의해서 보셨듯이 이런 실시간 분석이 된다면 이런 업무도 나아질 수가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들도 응모를 하시면 거기에서 선정되신 분들한테 충분한 실제 개발이 가능할 정도의 이제 개발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지원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뭐 독창적인 이런 모바일 됐건 하나 됐건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 혹시 뭐 주변에 대학생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끼리 팀을 짜서 출전하실 수도 있는 2012 런베터라고 하는, 이거 뭐 런베터.co.kr인가? 이 사이트에 밑에 보이시죠? 런베터.co.kr, 뭐 혀를 굴리면 런베터 이렇게 되겠지만 런베터.co.kr에 거기에도 경영혁신 제안 경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면 아까 개발자로서 외에도 경영혁신 아이디어를 어떻게 PT에 등하실 경우에 특히 유용한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채널 IT를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고, 거기 홍보 영상에도 가끔씩 제 얼굴이 나타난다는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기본적으로 SAP, 일단은 모든 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내력이 하나 핸드폰 위에서 모든 걸 돌리겠다는 거. 그 다음에 이러한 위에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앱이 무엇보다도 시대적인 대세이자 SAP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큰 추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개발 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까지 SAP가 한국에서 도입됐다고 해서 94년에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했던 게 변곡점이었다면, 앞으로 다가올 40년으로 봤을 때는 여기 이 자리에 모신 여러분들, 그리고 전 세계 600만 넘는 모바일 개발자, 그리고 하나 개발자들이 하나로 힘을 합한다면 저희들은 이제껏 보지 못했던 또 전혀 새로운 기하급수적인 이런 또 다른 성장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기념도 할 겸해서 제가 5월 말쯤에 새로 만들어서 현재는 아직 좀 좋아하는 걸 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눌러주시는 facebook.com에서 이제 SAP 코리아로 가시면 뭐 SAP 관련된 최신 소식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모바일, 클라우드 관련해서 뭐 행사 소식, 최신 동영상, 뭐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기에 가장 먼저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SAP 관련된 정보는 여기 업데이트도 가능하고, 또 소셜이니까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여기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그래서 실시간 비스무리하게 항상 사람이 뒤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